이 극사실주의를 표현한 거고요. 극사실주의에서 나무는 하나의 가지는 어떤 사람의 생명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항상 뭐랄까 이데아적인 편안한 세상,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자연을 그리는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다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숲속을 그렸어도 숲속을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다 보니까 마침표가 아니라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느낌표를 찍어주자 해가지고 다 지웠어요. 그게 어느 계기가 됐냐면은 책에서 보니까 노자가 큰 여백에다가 날아다니는 새를 그렸더니 곧 그게 하늘이더라. 그 얘기를 통해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 위의 공간에다가 사람들한테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자 해서 비워놨고요. 그리고 그림에서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게 보면 어떻게 제 그림을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각자의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가 왜 생활을 하고,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각자 열심히들 자기들의 생활을 하잖아요. 과연 그게 왜 그럴까? 그건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내 현재에 있는 나보다 더 나은 어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뭔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각자의 모습에 어떤 꿈을 갖는달까, 희망을 갖는달까, 그런 거를 어떤 나무 가지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저희 사회에 그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저희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엔티미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 병풍이라는 그런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병풍과 저희 그 시대의 엔티미테에 대한 관한 거를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비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이 모티브를 만들었는데, 나비는 그 애벌레에서 나비로 이렇게 변신하면서 어떤 그런 희망적인 거, 변화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 이런 노출되는 사회에 어떤 보호막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희망적인 어떤 그 나비가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의미랑 연결시켜서 이제 작업을 해보자 해서 이런 그 병풍, 기능성은 병풍이고 그다음에 그 나비라는 그런 모티브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비는 이제 그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실인데 이게 견사예요. 그래서 견사를 이제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건데,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껴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라스 랫동으로 이제 그 형태를 갖다가 감싸준 거고, 이건 저는 항상 모든 그 나무 작업이 그 오크 원목이거든요. 근데 오크 원목이 이제 오크 원목에다가 그 땅 뜨는 그 먹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먹으로 된 건데, 먹이 지금 그 그름이잖아요. 그 나무에 탄 그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 재료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왜 이런 데그라데이션이 나올 수 있냐면, 그 먹을 그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안비배를 하죠. 그 다음에 말렸다가 또 이제 이렇게 뽕새를 해요. 이렇게 갈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이 덩치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까만 그 원액의 까만 그런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이 레필 농보인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엔티미테랑 그 다음에 어떤 노출되는 거랑 이제 그 부알레 데부알레 이렇게 반투명한 거,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도 한번 포함을 해갖고 표현해보자 그래서 약간 반투명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제 작품은요, 그 파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파동은 이제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퍼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퍼지는 작업을 손으로 선 하나하나 긋고 있습니다. 근데 기법상으로는 그 물감을 아주 두껍게 바른 후에 선을 하나씩 그어요. 그 안에 이제 제가 무지개색을 밑에 넣고 나서 하는데요. 무지개색은 또 이 빛과 상관이 있는 거고, 이 파동으로 인해서 그 파장의 길이가 다르면서 색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선들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또 어느 경우는 양쪽에서 같이 움직여서 만나기도 하고요. 계속 퍼져가면은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 희망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생활에서 희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법으로는 제가 또 붓글씨를 오래 썼어요. 그리고 종판화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작품은 판화와 서예와 또 유화의 작품이 세 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 하나하나 긋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완전 집중을 한 후에 선을 긋기 때문에 이 집중을 하지 않고서 할 때는 완전 선이 비틀어지고, 선 하나 그을 때는 제가 붓으로 선을 긋는 것처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각을 하는데 제가 쇠 작업을 합니다. 쇠 작업, 그 메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주제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인데 저는 이 공기가 쇠라고 느껴져요. 먼지도 결국은 그게 모여서 쇠가 되는 거고, 이 쇠라는 거는 열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멀리 보면은 빅뱅이 시작됐을 때 그 폭발에서 시작해갖고 우리는 미니멈 150억 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머티리얼들의 이제 뭐라 그러나 유전자 여행입니다. 유전자 여행인데 시작 끝 어떤 그런 내용들이 뭐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오리지널 한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두 배접되는 건데, 한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또 이렇게 전통적인 먹물로 이렇게 한지 위에다 먹물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흑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검정 위에다 다시 검정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빛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풍경이 보이고 이제 그런 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린 건데, 이제 뭐 풍경은 세느 강변을 이렇게 주제로서 그린 거고, 그래서 뭐 조금 뭐 흔한 이제 그 풍경이지만은 좀 색다르게 제가 나름대로 특히 우리나라 한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실험해보는 작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42년의 빛의 42년이라는 그런 작업인데요. 왜냐하니까 이 사진은 1977년 42년 전에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작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42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특히 전통적인 동양의 먹물의 여러 가지 현상하고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에 이 작품은 17세기 때 중국 그 서희라는 분의 유명한 풍죽도죠. 그거의 카탈로그고, 오른쪽은 왕위 8세기 때 중국의 시인 그분의 녹채라는 한시입니다. 제가 즐겨 쭉 항상 읽고 있는 시인데, 그래서 먹물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 그 미학적인 혹은 문화적인 시적인 조형적인 어떤 그런 성격과
42년 전에 제작했던 빛을 주주란 저의 사진을 이제 결합시켜 보는 그런 시리즈 작품입니다. 지금 이런 크기로 이게 14번째 작품인데 42년 같이 42번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작업은 제목은 이제 옹드 트라스라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의 물결이나 여러 가지 이 돌과 자연과 빛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나가는 어떤 그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항상 하나씩 돌을 가져와요. 그래서 각 지역에 막 정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도 다르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 영상의 물결들이 같이 만나면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교차가 되잖아요. 사실은 영상도 지금 이 돌 위에 만나지지 않으면은 교차가 되지 않으면은 작업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같이 이 영상이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흐르는 시간을 자연과 함께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 빛은 항상 그 에너지로서 우리를 주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의 작은 돌, 큰 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들, 흔적들 그런 거를 찾아서 어디선가 그 물결 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같이 이거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의 그 저 돌에 비춰지는 영상이 꼭 어느 순간에 초점이 맞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게 보이지만 사실은 더 멀리 다른 곳에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하나의 그 이야기들이 어떤 상황에서 교차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자연이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의 접촉, 순간에 교차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의 작업은 독특한 우리 동양 철학을 어떻게 서양 재료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게 전부 그 한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를 제가 사용하는데 그 한지의 독특한 그 재료의 특성 그것에 서양 재료의 특성 이것을 어떻게 합쳐서 풀어내느냐 요거에 또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흰 것과 검은 것은 다 음양조화예요. 음양으로부터 출발하는 한국의 그 동양 철학을 이 안에 담고 있으면서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하는 과정, 서로 융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재료나 철학이나 그림 모든 걸 다 합쳐서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한지에서 검은 것과 흰 것을 어떻게 살려내느냐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전부 그 재료의 특성이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서양 캔버스의 재료로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한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한지를 어떻게 플라스틱처럼 만들어서 서양 재료와 융합하게 그래서 모든 작품이 이 작품 안에 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모두 지구가 둥글듯이 사람 관계나 이루어지는 철학이든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한 점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느냐 검은 게 어떻게 어우러지냐는 선들이 그 안에 아주 세밀하게 세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그 깊이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풀어내는 것을 또 숙제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존재와 연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가 연에서 연을 해석해서 옹드 이마테리아라고 해석했는데요. 존재들이 이렇게 있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그려져 있는 작품이 한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존재가 정말 되게 형태가
존재가 정확한 이렇게 네모난 형태가 되듯이 존재가 하나의 정말 존재, 하나의 존재로 변화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형태, 보는 방향은 양쪽으로 달릴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방향으로 보셔도 되고 저쪽 방향으로 보셔도 되는데 본인들이 원할 때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면 저 사각형에 가까운 작품 그린 사각형이 어떤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점점 버려가는 마음에서 뭔가 버리기 하는 그런 형태를 더 원한다면 점점 형태가 없어져서 공기와 흡수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비움과 관계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비움과 관계된 작품을 많이 하는데 이 색상 자체도 거의 여러 겹에 의해서 이렇게 투명한 우리나라 옥색과 같은 거죠. 점점 투명한 것이 쌓여서 물처럼 물이 쌓이면 뭐 하늘을 보듯이 물이나 하늘을 보면 푸른색으로 변하듯이 이렇게 색깔이 깊어지지만 사실은 투명한 공기와 같은 색깔, 물과 같은 색깔을 이용해서 합니다. 내 작품의 동심의 세계는 누구나의 어릴 적 그 추억의 그 시절들의 그 과정이고 어릴 적 그 동심을 성으로 화폭에 담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나의 작업의 시선은 우리 어릴 적 새로운 만남의 그 기억과 추억들을 어릴 적 그 동심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절제된 그러한 단순하고 그러한 조형미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